첫 번째 달려보죠. 은행에서 고래고래입니다. 은행 업무를 완전 마비시켰던 한 민폐 고객 영상 만나보시죠. 업무하는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된다고. 돈이 안 돼? 이 할 일이나 잘해. 업무를 잘 된다니까요. 저희는 못 줘요. 어디까지 업무가 알려내는지 인사 알려줘요. 그러면 기다리셔서 기대하세요. 은행은 목표이 나쁘게 일을 해. 나가실 게 저희 업무 처리 보여야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야 돼요, 고객님.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드리잖아요. 돈이 잘못했는데 저보고 나가래요. 왜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러면.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하기 일하지 말라고. 아 정말 너무너무 교양머리 없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글쎄요, 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없죠. 지금 보신 건 지난 4일 서울의 한 은행이고 제보자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서 저렇게 직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한 여성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 고객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조금 전에 중간에 들으셨을 텐데 다른 고객이 기다리다가 그 앞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또 그 고객까지도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뭐 카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을 해서 이 처리가 미뤄지는 걸 지금 은행 직원에게 탓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보자분이 청운경찰분한테도 여쭤봤대요. 저분 혹시 저 자주 오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종종 와서 내 카드 비밀번호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건다라고 하는데 청운경찰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나중에 경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도 조치를 딱히 취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네 카드 비밀번호는 네가 알고 있어야죠. 네 거야. 내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암기하기 어렵나요? 네 글자, 숫자 4개 아닌가? 다음부터 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저럽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미국에서 온 문제아입니다. 자, 최근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진짜 그야말로 망나니 짓을 하고 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만나보시죠. Hold on. Japan hates this thing. I don't know if it's disrespect to it. I stand with the Korean people. I love Korea. And everything that I did in Japan was for the Korean and the Chinese people. Let's go. Oh my God. Please, it's so early, guys. It's too f***ing early for this shit. I don't know what's going on, sir. Somebody ringtone is f***ed up. The Chinese virus. Oh. Yo. Well, 진짜 국내 진상 유튜버들도 처치곤란인데 왜 외국 애들까지 와서 저러는 겁니까? 네, 이 남성은 조니 소말리라고 하는 미국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와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동상에 앉아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점철에서 실수인 척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승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버스에서도 소란을 피웠고요.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틀어서 결국 버스 기사에게 쫓겨났습니다. 놀이공원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왠지 우리나라에서만 이랬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예, 지난 7월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그때도 전철 내에서 뭔가 음란물 소리를 틀어서 당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북한 같은 데가 저렇게 못할 건데, 그죠? 아, 잡혀갑니다. 예. 한강 갑니다. 아우지 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갈게요. 여기저기 구멍입니다. 자, 미국에 계신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미국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대자연의 웅장함에 절로 고개가 푹! 저 웅장한 저 대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앞에 놓인 돌들 색이 좀 얼룩덜룩. 자,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한국어, 아니 하람, 소울, 연성, 예진까지 이름 쭉 써놓고 그 옆에는 자, 하람, 소울, 연성, 예진 from Korea 2024년 8월 12일 한국에서 왔다고 인증까지. 자, 지난 8월 12일 그랜드 캐니언 갔던 하람이, 소율이, 연성이, 예진이 니들 손 들고 서 있어. 자, 박 변호사님. 예. 오죽하셨으면 이걸 발견하고 찍어서 제보까지 주셨겠어요. 맞습니다. 제보자가 한 40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 교포인데요. 미국의 국립공원이죠.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바위 위에 한국어로 적어놓고 프롬 코리아라고 정확하게 더 적어놨던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옆에 다른 영어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아마 딴 사람 낙서해 놨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전 세계인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부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유, 참, 진짜 왜 저러나 몰라, 진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발로 뻥뻥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조형물이 냅다 발로 퍽! 조형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타. 아야! 자, 저렇게 딱 해놓고 지 발도 아프죠. 어우, 발이야. 자, 그럼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는 아이, 지열이 바보 같은 놈. 자, 그렇다면 저 조형물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금이 빠지직. 자, 이번엔 말이죠. 우산 속 나란히 걷는 커플 좀 보세요. 주차장 펜스 앞에서 잠시 후 발길이 뚝 멈춰줍니다. 자, 한참 있더니 난데없이 광고판이 두 동강이 났어요. 역시 발로 퍽 차. 역시 저 두 인간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사장님 한 분이 전부 당하셨다는데, 자, 박 교수님 먼저 저 조형물. 네, 저 조형물은 이 새벽에 취객이 저렇게 한 건데요. 자기 친구한테 자기 발차기 실력 보여주려고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발차기 실력을 보여주자마자 본인도 괴로워하니까 되게 하나도 안 멋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저 조형물이 350만 원이나 하는 조형물이에요. 와우. 근데 귀에 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실 손해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도 경찰이 범인이 잡혔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달도 저 조형물 박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까 그 광고판까지 빠지직. 예, 그건 또 21일 날 있었다고 하는데, 새벽에 카페 주차장 쪽에 있던 아크릴 간판이었던 겁니다. 저렇게 박살이 난 걸 보고 CCTV를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남녀가 이제 약간 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건 모양입니다.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모양인데, 와서 여성이 먼저 떠나고 나서 아마도 화가 나서 거기서 이 광고판에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저 아크릴 간판 또 저것도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런 일을 한 달 내에 2번이나 겪다 보니까 이 사장님께서는 저기 다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있고, 저 광고판을 훼손한 남성은 아직 잡지 못했답니다. 박 변호사님, 그 지론이 있잖아요. 네. 이 폭력성 있는 남자는 멀리하라. 네, 저 사람이 폭력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런 행동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한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파트너가 남자든 여성이든 저런 행동을 한다, 한 번만 보면요,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내가 화난 이유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희 아내는 점집이나 철학관, 사찰 같은 곳에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1년에도 서너 번은 꼭 가고는 합니다. 저는 아내와 다르게 사주나 운세의 점을 전혀 안 믿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사주를 보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는데요. 아내도 저에게 사주 믿기를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내가 오빠 이름의 한자 뜻만 바꾸자 이렇게 말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철학관에 가서 제 사주와 이름을 봤는데 제 이름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사주라면서 한자 음은 놔두고 뜻만 바꾸자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아내 오빠인 형님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평생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아내는 철학관에 다녀오고 나서는 이 사고가 바로 제 이름 때문이라고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몇 날 며칠 고심 끝에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어서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거든요. 아내의 요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제 뜻을 전했지만 대화는 전혀 안 통했고요. 원래는 안 그러던 아내가 요즘은 화내고 윽박지르면서 이름 뜻 바꾸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진짜 답답하다. 역술은 미신 아니야. 통계이자 과학이라고. 오빠 이름에 그 지혜 진짜 거기에 고신살이 껴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오빠 호랩이 되는 살. 즉 너는 살고 내가 죽는 거야. 옛 성현들이 어련히 알아서 일러놨을까.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그 지혜지 알지로 바꾸자. 응? 너 마누라 죽이고 싶어 동그라미. 자, 이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조남 지훈 이건 예시를 든 것이고요. 어찌 알았어요? 맞습 진짜 맞는데. 예, 고신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남편입니다. 다혜야, 정신 좀 차려. 너 진짜 왜? 아, 형님 다치신 걸 이젠 하다 내 이름에까지 핑계를 대. 주변 사람 다친다고? 야, 우리 본가 식구들 잔병 치레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고신살? 너 뱃살이나 좀 어떻게 해?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X. 자, 양 변호사님이 또 동양 철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한 것과 역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진짜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까지 대학 때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뭐 재미삼아서 뭐 볼 수 있고 1년에 서너 번 정도까지라고 한다라면 크게 삶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에요. 또 거기서 좋은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도가 지나쳤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자칫 잘못해서 정말 엉뚱한 데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저는 잘못된 역술이나 무속인에 빠져가지고 뭐 돈 뺏기고 이런 경우들 종종 봤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좀 생각을 고쳐 잡아주시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내를 좀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도 이렇게 본인이 그냥 마음이 편한 수준에서 믿든지 하는 거는 이해해 주겠다는 남편만으로도 사실 훌륭한 거거든요.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남편이나 가족도 많을 수 있어요. 예전 시대에 뭐 이게 뭐 당신 때문에 오늘 일수가 사나웠다, 재수가 없었다, 저 여자는 뭐 남편을 죽일 팔자다, 막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누군가의 자부심 있는 이름을 그 이름 때문에 뭔가 사람이 다쳐나간다라는 건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좀 무례하고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고작 그 이름 뭐 중요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름 뭐 하나 바꾼다고 누군가의 인생이 확확 심지어 주변의 인생까지 달라진다? 뭐 그럴 리가 뭐 없겠죠. 그럼 다 바꿔치요. 다 좋게. 저라면 박승소, 박무죄 뭐 이렇게 바꿀까요? 그러면 재판 항상 이길까요? 승소. 무죄.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의미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아,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맞습니다. 변호사들한테 제일 좋은 박무죄. 이름은 박무죄. 박승소 뭐 이렇게 그러네. 바꿔집니까? 안 되거든요. 더더욱이나 한자를 바꾸는 것도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 이렇게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바꿔서 개명하도록 하는데 이게 한 번은 가능하지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이 또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승소 변호사님.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전 아내를 위해서라도 안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얘기해 주는 대로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깊게, 좀 진지하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의견도 볼게요. 집고양이님 너무 믿지는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치키뱅뱅님은 고친 이름 다른 철학관 가져가 보세요. 또 바꾸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희야님은 나쁜 뜻은 아니니까 그냥 저런 건 받아들일 만도 하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